전기차라는 이제 섹터 안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전기차라는 걸로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크죠. 말 그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배터리.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 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분야가 넓어요. 전기차는 진짜 포괄적인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온갖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요즘에 뭐 차체 제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 테슬라 혹시 내부 보셨나요? 어떤 식이냐면 이미지를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존의 차와는 굉장히 다르죠. 다 디스플레이예요. 중앙에 자, 엄청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앞면에도 디스플레이로 돼 있죠. 많이 달라요. 음, 음. 차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도 관련 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게 OLED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오는 이제 뭐 4차 산업이라고 할 만한 전기적으로 4차 산업에 들어가겠죠.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듯 신산업들로 갈수록 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음. 어쨌든 뭐 이렇다는 거. 음. 네, 이걸 먼저 알고 가시면 되고 LG화학을 놓고 볼까요? 전기차니까 차트도 LG화학으로. 자, 그러면 왜 전기차를 또 말하냐라는 건데 전기차가 시장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전기차가 진짜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이제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자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했죠. 자 폭망. 특히 이제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 뭐가 있었냐면 GM의 볼트. 이게 1세대 전기차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뭐였냐면 짧은 주행거리, 제한적인 상품성.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판매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2세대라고 할 만한 게 이제 테슬라의 모델 S가 나왔었죠. 모델 S 발표되면서 이게 성공을 보이니까 GM이 다시 보이자 GM이 계속 그리고 GM이 생각보다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거든요. GM이 300km 주행 가능한 볼트를 내놔요. 300km 주행 거리에 심지어 3만 달러대 2세대 볼트를 내놓습니다. 근데 역시나 판매 부진. 근데 생각해보면 자 모델 3이라고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왔죠. 테슬라에서. 근데 최근 모델 3이 이제 최근 일간 예약 수가요 1800대에 달해요. 꾸준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왜 인기를 끄냐. 전기차 시장에서
왜 독주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음. 왜일 것 같으세요? 음. 뭐 답이 역시나 없으신데. 음. 왜일까요? 음. 자, 생각해 보면, 자, 기존 차업체들의 전기차는 그냥 내연기관에 이제 엔진 있잖아요. 가솔린이나 이제 디젤 엔진을 말하는 건데, 그냥 내연기관을 그냥 배터리로 바꾼 거예요. 그치. 음,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은 이제 그냥 전기차 자체로서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죠. 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 특히 이제 3세대 이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2020년 전후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왜 전기차의 약간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시장이 있거든요. 음,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기존 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않다 보니 음, 속 전기차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음, 이게 근본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관심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나서주질 않으니까 테슬라 혼자서 그걸 뭔가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연이은 투자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음. 자, 전략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특히 유럽 쪽이 굉장히 크죠. 전략 변화가. 자, 폭스바겐은 이제 2022년까지 90억 유로 투자해요. 투자해서 2020년 3세대 전기차 아이디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음, 음.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400에서 500km의 주행거리 플러스 자율주행을 포함했는데 가격은 2만 달러. 음, 굉장히 싸죠. 2천만 원대예요. 2천만 원대. 음, 2천만 원대에 이제 이런 주행거리에 자율주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전략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들을 좀 살펴볼까요? 음, 자, 크게 생각하면 자,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이 가속화된 배경. 그러니까 시장을 좀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시장 설명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긴 한데 음, 자,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이 지금 과속화되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볼게요. 1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의 디젤 게이트. 2번은 테슬라의 모델 3 출시. 3 중국 시장 확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디젤 게이트부터 한 번씩 살펴볼까요? 음. 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디젤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특히 유럽권에서의 디젤차 이제 판매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제 특히 2020년까지 현재 대비 약 20%의 연비 절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는 전기차의 빠른 확대 이외에는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디젤 게이트 이후에 전기차로 좀 전환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방법이 뭐예요? 전기차 만들어야지 뭐. 연비가 가장 좋은 건 전기차니까. 어떻게 보면 디젤이나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망해가는 빠른 기후 협약이 있긴 하지만 빠른 기후 협약 이후로 이런 것들 뭐 디젤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역시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에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존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모델당 뭐 판매량이 수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모델 3는 2020년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모델 3가 면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부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 3가 이제 보조금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한 3천만 원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뭐 이제 많이들 노리고 있기도 하죠. 저도 진짜 이거 선예약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확인하고 사자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서 일단 넘겼었는데, 아마 뭐 당시에 이제 예파 시작했을 때 예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회원님들 중에도 좀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예판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계시네, 사술님. 그죠? 그만큼 테슬라가 생각보다 진짜 잘 팔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예판 시작하면서 전기차 섹터를 진짜 엄청난 강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출고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한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크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음.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의 수요를 다 부양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들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시장 확대. 이거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전기차 산업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했죠. 이게 가장 크죠. 그냥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중국에서 전기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7년도에 발표된 뭐 뉴크레딧 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판매량의 일정 수준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정 부분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중국에서 자동차를 못 팔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뭐 LG, 기아 이런 데들은 중국 시장에서 쫓겨날 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중국에서 전기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투자가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아예 전기차 제외하고는 뭐 팔지도 못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음, 음.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적인 원인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배터리 셀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전기차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동급으로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모델 3가 해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준준형 정도거든요. 그 준준형 차를 사려고 하는데 뭐 외제차긴 하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 거의 5천만 원대. 보조금을 받으면 간신히 3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약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 아반떼를 아니면 K3를 아니면 그냥 소나타를 사고 말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중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본격적인 리소스 투입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전기차의 전기차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제 전기차는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판매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체의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전망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그래도 많이 가격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배터리셀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떨어졌거든요. 생산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3세대부터는 이제 플랫폼 개발에 따른 연구 개발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들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연구 개발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할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자 2세대 전기차 원가 중 연구 개발비가요. 비중은 16%입니다. 연 기관 이게 높죠. 근데 이제 대규모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후의 상황으로 본다면 점차적으로 원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량 생산할 때랑 대량 생산할 때랑 단가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회원님들도 아시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음, 그러면서 고정비가 절감이 되고 고정비가 절감되면 원가가 하락이 되고 원가가 하락이 되면 판매가도 하락이 되겠죠. 음. 자, 배터리셀 같은 경우도요. 역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2020년에는 80달러 퍼 킬로와트 수준으로 하락한다. 예상. 그리고 이제 NCW의 NCM 이제 812를 적용한 배터리 셀들이 나올 거든. 3세대 배터리 셀이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공조, 열관리 시스템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단위당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동일한 배터리라도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되고 열이 많이 발생될수록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조나 열관리 시스템이 개선이 될수록 좀 더 이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원가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주행 거리가 초기는 4.6km였어요. 근데 현재는 최근 6.4 km까지 개선이 됐고요. 2020 그러니까 향후 뭐 모터 그리고 뭐 파워 일렉트로닉스 요 열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2020년까지 2020년 정도면 한 7km 수준까지 개선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의 효율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비용은 내려가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뛰어나지고 있는 거죠. 시장 전망 같은 경우도 특히 유럽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2025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2025년에는 16년 대비 16배 성장한 80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죠. 시장 규모가 지금의 한 16배 이상 성장 가능하다. 2025년까지. 길지 않아요. 8년밖에 안 돼요. 8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8년에 16배. 만약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에 2배씩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1년에 2배 성장하는 게 작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절대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테슬라의 독주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은 정부 지원책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국은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시장 진출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졌죠. 뭐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올리면 쓸게요, 그냥. 자, 우리나라는 전기차 완성차 전기차 전기 완성차가 우선은 약하죠. 이거는 팩트죠. 네, 이거는 팩트인데 왜 또 안 돼? 약하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뭔가 만지느라고 갑자기. 완성차 생산은 약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서플라이 체인. 자, 서플라이 체인 전망을 봐야죠. 자, 첫 번째는 배터리 2번 뭐 양극재
3번은 또 뭐 있을까요? 리튬 및 코발트. 그죠? 자, 4번 음극재. 그 다음에 5번은 장비. 그러니까 장비라는 건 뭐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 아니다. 장비는 좀 다른 거구나. 전기차 장비들 말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장비 뭐 이런 것들. 장비. 6번 파워트레인 공조 시스템. 2차 전지, 그러니까 장비는 2차 전지 장비예요. 2차 전지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하듯이 2차 전지,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의 시장 전망은 어떠냐? 우리가 봐야 될 건 거의 다 이 안에 들어가죠.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뭐 LG와 삼성 SDI 같은 데가 있을 거고, 뭐 양극재, 임극재는 뭐 포스코 캠텍이 거의 독주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리튬 및 코발트, 아니면 양극재 장비, 파워트레인 공조 같은 경우는 뭐 S&T 모티브, 한원 시스템 이런 데들이 꽉 잡고 있고, PTC 히터 같은 열관리 장치로 가면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기업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소재주는 뭐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데들도 있을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자, 16년 36 기가와트 급이었거든요. 기가와트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2025년 778 기가와트. 22배 성장 전망. 무려 22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선발 업체거든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경쟁 우위가 적어도 3에서 5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이유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게 NCM이라 그러거든요. NCM 배터리. NCM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LFP 이제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거의 2배 수준이고요. 유럽 등 이제 선진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랑 한국 업체가 자체가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은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삼성 SDI, LG와 파나소닉 정도예요. 여기 세가 끝이에요. 세 군데의 경쟁이지 다른 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발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소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3세대 전기차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기술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효율을 좋아져야지 그만큼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NCM 622라고 하는데 이제 파렐렐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전환들이 이루어지려면 선발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배터리셀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면 선발 업체만큼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들만큼 효율적이고 싸게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배터리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고품질 저원가의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고품질인데 원가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배터리 지금 상위사들이 협상력이 더 높아질 거고, 그 높아지고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시현이 되면서 실적은 더욱더 개선되고 업체들은 더욱더 저평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볼만하다. 양극재도 볼까요? 양극재도 결과적으로는 역시 선발 업체인 한국 업체들의 수혜 기대. 왜냐? 1번 기술 격차.
이 뭐 원재료 공급 부족 때문에. 음, 그러니까 왜냐면 NCM의 경우 공정의 난이도가요 어렵고 기술 로드맵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015년부터 중국 양극재 업체들이 뭐 NCM 생산을 이제 발표했지만 이제 NCM 시장 자체가 이제 NCM 111에서 523, 622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발 더 진화해서 811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811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반도체와 똑같아요. 반도체 한 번도 생산 안 해본 데가 갑자기 10나노 공정 못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걸 그 전 단계로 충실히 밟아 오면서 그걸 성장을 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격차를 쫓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의 상위 업체들이랑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중국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자 원재료 뭐겠어요? 리튬, 코발트. 원재료 공급 부족 쪽으로 공급 부족도 상위 업체들에게 유리. 왜냐면 자 상위 업체들은 제 경우 원재료 공급선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로 뭐 2015년 말 리튬 가격이 뭐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발업체 같은 경우 리튬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조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앞서도 나왔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급도 증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광산을 이제 가동하는 율을 상승시키거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고요. 뭐 수요는 한 이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18.8% 수요 증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코발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 안정화. 왜냐하면 이제 NCM 811의 상용화가 예상되기 때문. 근데 NCM 811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NCM 811로 가는데 상용기 때문. 왜 그러냐면 811 같은 경우는 코발트 사용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부족도 이제 완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면 돼요.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생각보다 수요 증가는 크지가 않죠. 연평균 18.8%면 그죠? 22배 성장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적은 거죠. 자, 음극재도 볼까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죠. 연평균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42.3% 증가. 2020년에는 60만 톤 규모로 기존 대비 약 6배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음극재 물질로는 이제 흑연계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걸로 보이는 거고요. 이제 물질별 점유율로 본다면 뭐 천연 흑연이 한 52%, 은종이 43. 그래서
흑연계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흑연의 수요도 증가할 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2016년을 비교하는데 2016년은 작년이기 때문이에요. 2016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무려 3년 뒤죠. 78억 달러로 급성장 전망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장비 업체가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체들의 중대형 2차 전지 설비 증설 속도 가속화로 인해 그래서 뭐 EV 에너지라든지 완샹 뭐 A123 시스템즈, 완샹 A123 시스템즈, 뭐 주유이 에너지 이런 데들이 제조라인 설비에 나서고 있는데, 자 생각해볼게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가장 큰 시장이 어디죠? 생각해봐요. 2차 전지나 이런 거 다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예요? 한국이랑 일본이에요. 그럼 장비 업체들은 어디 나라 업체들이 강할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 2차 장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고, 뭐 일본, 중국 업체 경쟁이 심화를 감안하더라도 2차 전지 장비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주행 거리 개선에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행 거리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 개선, 뭐 패키징 개선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파워트레인의 성능 개선 및 공조 그리고 열관리 부문이 주행거리 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 그대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있었어요. 배터리 셀을 이제 밀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패키징을 개선해서 이제 실제로 뭐 전기 손실을 좀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의 구동효율을 개선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동 모터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조 열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에너지율 개선시키기 때문, 에너지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좀 볼만하는 거죠. 완성차를 제외한다면, 완성차를 제외한다면 이런 업체들을 좀 볼만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와, 진짜 멀리 왔습니다. 거의 이제 한 40분을 진짜 지루한 얘기들 떠들었는데 여기부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탑픽을 꼽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결론은 전기차 섹터의 탑픽이 뭐냐는 거죠. 탑픽. 나 이제 힘들다.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번은 역시 테슬라죠. 근데 뭐 테슬라야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전기차 시장의 그냥 선두 업체고요. 전기차 산업 모든 영역에서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양산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델 3가 이제 차질 없이 생산에 들어가면 2018년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017년, 그러니까 올해만도 한 10만 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 2018년에는 48만 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 한 2020년에 100만 대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의 초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물론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았기도 했는데, 음, 검색해 보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움으로 보긴 좀 애매하고. 왜 이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봅시다. 누구네? 테슬라의 주가를 간단하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2013년도 주가거든요. 2013년도에 뭐 대략 한 50달러 있던 게 지금 이제 2017년도에 350달러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높다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락 반전 조정도 받고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까고 보니까 실제보다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얘네 진짜였네? 이게 된 거죠. 음. 아 얘네 너무 고평가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실적을 까고 보니까 얘네 진짠가? 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너무 좋죠.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탑픽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예요. 여전히. 음.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투자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좀 애매하죠. 음. 역시나 테슬라. 음. 근데 뭐 테슬라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음. 그냥 만약 묻어둔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면 테슬라 묻어두셔도 돼요. 음. 근데 뭐 이건 좀 애매하죠. 일단은. 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으로서 돌아와서 본다면 이제 첫 번째 배터리 부분에서는 역시나 LG화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1번은 일단 LG화학으로 들고 싶어요. 괜히 LG화학을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음. LG화학은 솔직히 조정이 나오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음. 여전히 LG화학. 왜냐면 얘네는 음,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탑티어예요. 탑티어.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탑티어 수준의 기술 및 품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미 많은 유럽 및 미국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음. 그리고 3세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수주 가능성도 높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 음, 현재 기준 LG 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가치는 3에서 4조 원 수준으로 측정. 근데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 네, 8조 원까지는 예상, 8조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의 가치는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얘네 지금 시총이 24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총 대비해서 한 4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죠? 24분의 4니까 한 8%, 몇 퍼센트죠? 한 10% 이상 더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니지. 20%.
24%, 30%? 지금 주가에서는 한 30% 이상은 더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30% 가까이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 3조 원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총 기준으로 해서 한 8조 정도 더, 한 4에서 5조 정도 더 증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25에서 3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일작은 좀 뻔하죠. 2번.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S&T 모티브. 제 예전부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의 중소형 차량이라든지 SUV 전용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용 구동 모터 중점 납품하고 있고, 친환경 부품 매출의 성장과 납품하고 있어가지고 친환경 부품의 매출의 성장, 수익 기여가 본격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용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구동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단가가 ASP가 100만 원을 상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기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용, 거의 지금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량용이죠. 그러니까 ISG 모터라고 하거든요. ISG 모터. 그러니까 ISG가 뭐냐면, 스타 ISG가 뭐냐면 스타터 모터. 그러니까 시동 걸 때 사용되는 모터 말하는 거예요. 및 발전기 같은 경우는 ISG, 현재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ISG거든요. 근데 이게 ASP 평균 판매 단가가 20만원 수준이거든요. 반면 전기차용 모터의 경우, 전기차용 구동 모터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렇죠? 구동 모터는 얼마냐? 100만원을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수익 기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역시나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진짜 음극재에서 시장의 탑티어예요. 탑티어. 음극재 시장의 탑티어.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이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왜냐면 국내 유일의 음극재 생산업체고,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고, 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번이 이게 마지막에 말한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소재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공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딸리는데, 이제 원재료 조달이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포스코 캠텍 많이 올랐죠. 전기차 시장 이슈 받아서 진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눌린 다음에 뭐 들어가 보는 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PNT. 4번은 뭐 PNT. 여기는 대표적인 장비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롤트롤이라고 기술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전극 공정 위와 동박 장비 등을 제조. 그러니까 아까 전기차 장비 말했었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중대형 2차 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지금 17년 1분기 말 기준으로요 1,400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평균이요 600에서 700억 원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거 볼 수 있죠. 진짜 2배 이상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뭐 PNT 지금 주가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죠. 완만한 움직임 정도거든요. 물론 가격이 높긴 높아요.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여전히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봐도 무관하다.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싸다라는 거예요. 14,900원 진짜 많이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 주간으로 보더라도 진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갔는데 전기차 섹터들이 올라간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올라갈 여력도 있고 그만큼 실적이나 뭐 이런 것도 받쳐주고 볼까요? 실적 대충 보면 1분기에 이제 313억 원 기록이거든요. 2분기도 역시나 312억. 근데 지금 1,400억이 남아있죠. 못해도 이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수주 반영되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 올해 추정치가 그냥 1,40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이상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 이상의 매출을 거의 확실하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그리고 뭐 종속 기술 중에 뭐 종속회사 중에 디스플레이 재료 기업도 있는 거고. 괜찮은 회사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손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만회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에 쓰인 거예요. 투자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나 저 이걸로 1시간을 말했어요. 쉬지 않고. 미쳤네 나. 사실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뭐 한온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한온 시스템이 워낙 이제 요즘에 실적이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애매한 감이 있어요 진짜.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더 움직여야 되는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긴 한데, 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삼성 SDI를 일단 빼고 넘어간 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아직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놔두는 거고, 뭐 한운 시스템도 있죠. 근데 한운 시스템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따지면 공조열 관리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탑2 정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고, 음,
뭐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안 찍히고 있다 보니까 한동안 좀 잠잠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볼만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디젤 게이트라든지 테슬라의 모델 3 출시, 중국 시장 확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전망이고 2025년까지로 놓고 보면 최소 8배 이상 성장 가능, 16배 이상 성장 가능하다. 연간에 거의 2배 이상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볼만한 건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리튬 코발트, 음극재 장비,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종목들을 좀 따지고 본다면 뭐 이제 배터리라고 됐냐? 배터리 부분 글로벌 탑티어인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구동모터,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S&T 모티브. 그다음에 음극재, 소재 쪽에서는 음극재 시장에서 포스코캠텍, 그다음에 2차전지 이제 장비주에서는 PNT, 이런 종목들을 좀 뽑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 매수 신호 드린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관심 가져 보시라는 거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여전하죠. 네, 좋아요. 테슬라는.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